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오늘은 중고 520D가 좋은 14가지 이유에 대해서 빠르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회색 중고 520D는 요건 2011년식이고요. 제가 구입한 지는 한 4년 정도 됐나?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011년식이니까 지금 이미 10년이 넘은 차입니다. 거의 뭐 11년 돼가는 차고 키로수는 17만 5천 킬로. 10년이 넘은 중고 수입차, 그것도 키로수가 17만 킬로, 거의 20만 킬로를 향해 달려가는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차예요. 뭐 비슷한 차를 타고 있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냥 소위 우리가 하는 얘기로 완전 그냥 똥차, 뭐 거의 똥차급에도 들어가지 않는 느낌. 중고차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차입니다. 그냥 뭐 그 옆에 보이는 검은색 차는 제가 요즘에 주로 타는 차인데 2015년식,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됐고, 이 차도 완전 새 차인데 이 출시된 지 7년 된 차라는 게 저는 믿겨지지 않는데, 저한테는 뭐 거의 출고된 지 한 2년 된 새 차 느낌. 이 차는 12만 5천 킬로인가? 그 정도 뛰었고 10만 보다 더 많이 떴죠. 이 차도 중고로 구입한 중고 520D, 2015년식이니까 7년 차. 그래서 이렇게 두 대의 중고 520D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정상 차를 판매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스스로 고민을 해보거든요. 내가 정말 돈이라는 게 아무 상관없다면 내가 진짜 사고 싶은 차는 뭘까? 내 인생도 길지 않은데 그냥 뭐 딴 차 뭐 하나 새 차 산다면 내가 뭘 사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아무리 머리를 돌려봐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결론은 중고 520D 밖에 없습니다. 왜?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여간에 저는 나라는 이 신재욱이라는 사람은 나 자신을 아는 게 되게 어려운데, 저도 이제 한 30 몇 년 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여간에 내가 뭔가를 하는 거는 그 이유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되게 진짜 좋아라 하는 거는 하여간 좀 이유가 있어요. 정말 그냥 가성비가 좀 좋고, 이건 좀 너무 진짜 날로 그냥 돈이 나가는 것 같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은 것들은 저는 그렇게 오래 보유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예전에 320D를 타다가 잠깐 중고 산타페 DM으로 넘어갔었고, 얘기하자면 너무 긴데 저는 산타페 DM을 그리 오래 타지 않고 되게 미워했어요. 뭐 그 차 타는 분께는 죄송하지만 나름의 다른 용도로는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타는 목적으로는 장점을 못 느꼈는데,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싶었고 처분하고 중고 520D로 넘어갔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그 차를 탔고, 2011년식. 그 이후에 한 대를 더 구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대 더 구입하면서 제가 타고 하나는 이제 아버지가 타고 그랬는데, 저희 뭐 아버지도 뭐 그렇게 가난하신 사람은 아니에요. 뭐 이 11년 17만 킬로 뛴 10년 된 중고 520D를 저희 아버지가 탄다고 하면 야, 저 집도 좀 어렵게 사는 집이구나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어렵게 사는 집은 아닌데 저희 아버지도 그냥 되게 재밌어서 탔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 이 차는 이거 언제 망가지지? 야, 이거 어떻게 17만 킬로 뛴 11년 된 중고 520D가 이렇게 멀쩡하냐? 참 신기하다, 이러면서 그냥 재밌어하고 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고, 저희 아버지는 최근에 이제 딴 차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차를 이제 필요가 없게 돼서 제가 그냥 다 가져왔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차를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고 520D만. 뭐 어차피 중고 520D 세금이 얼마 안 돼요. 중고 520D는 이제 10년이 넘으면 자동차세 50% 할인받기 때문에 뭐 1년에 세금 얼마 안 냅니다. 보험료 약간 있긴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비용이 그리 크지 않아서 그냥 2대 다 보유하고 있는데, 왜냐면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어떤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고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을 하는데, 소위 얘기해서 내가 이 차를 파는 것보다 내가 이 차를 보유함으로써 약간의 유지비가 뭐 이중으로 든다 하더라도 이 차를 판매했을 때 오는 그 현금화되는 이득이 그냥 갖고 있는 이 차에 뭔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가치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차가 너무 멀쩡하고 좋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중고시장에 팔 수 없는 물건인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그 차 자기한테 팔으라고 댓글 다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영상을 보는 구독자 관계와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전적인 거래를 할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 중고차 거래는 서로 개인 거래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구독자분과 이런 금전적인 거래를 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는 안 할 거기 때문에 구독자분께 판매를 하진 않고, 서로 되게 불행한 일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근데 얘기가 좀 산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차가 너무 멀쩡해서 문제인데, 요 얘기 하다 말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거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좋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뭔가 이건 아니야 하는 거는, 잠시만요. 네, 신작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중고 520D라는 게 제가 진짜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상품 중에 하나고, 뭐라 말로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이거는 가성비가 없진 않다.
가성비가 없진 않다.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 유튜브에서 뻥치는 거 아니냐, 뭐 뻥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너무 좋아서 지금도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타고 있습니다. 너 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말 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1억이든 2억이든 그 돈 갖고 너 사고 싶은 차 아무거나 뭐 하나 지르는 거 어때? 라고 해도 저는 종합적으로 쭉 여러 가지를 고민할 때 돈 생각하지 않더라도 돈 생각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차 고르라면 저는 중고 520D를 고를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중고 520D가 좋은 14가지 제가 대충 정리해봤는데 뭐 미리 인폼 드리지만 솔직히 뭐 별 내용 없습니다. 너무 큰 기대하지 말고 그냥 뻔하디 뻔한 얘기인데 중고 520D가 이런 이유에서는 좋은 것 같아 라는 영상이고 듣고 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 정도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졌어요. 영상 되게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첫 번째 2.0 세금에서 개이득. 우리가 뭔가 자동차세의 세금 체계가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배기량별로 나누죠. 근데 터보차저가 생기면서 자동차 배기량이 단순히 차의 급을 나누지도 못하고 수입차들이 되게 다운사이징 되면서 되게 수입차는 실제로 차값이 훨씬 더 비싸고 뭐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보통 구입하는데 뭔가 세금 체계는 그거랑 좀 안 맞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그런 논란이 항상 있었는데 어떤 일개 개인은 본인의 어떤 인센티브에 반응을 할 뿐입니다. BMW 5 시리즈를 타면서 세금이 국내 브랜드의 뭐 소나타 2.0이랑 세금이 똑같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이게 되게 개이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세금 측면에서 중고 520D가 나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중고차로 가면 5년이 지나면 1년마다 10%씩 자동차세 할인을 받죠. 그래서 6년, 7년, 8년 되면 10%, 20%, 30%씩 자동차세 할인이 들어가고 10년이 된 차는 50% 할인이 돼요. 그래서 세금 얼마 내지도 않습니다, 사실. 보험료가 비싸지 않냐? 보험료는 조금 있어요. 근데 보험료는 좀 있는데 보험료는 보통 자동차의 잔가에 비례하는데 자차 보험료가 특히 수입차는 잔가가 적더라도 조금 차가 좀 보험료가 조금 비싸긴 한데 저도 이제 나이가 약간 먹다 보니까 뭐 30대 초반, 20대 초반 요럴 때는 조금 더 비싸게 받았던 것 같은데 차 가격 자체가 사실은 그래봐야 1,000만 원, 2,000만 원 수준이고 중고 520D가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비용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국산차가 한 50만 원, 60만 원 한다면 뭐 그냥 한 90만 원, 100만 원 정도 하는 수준. 그래서 보험료 측면에서 볼 때 뭐 크다면 클 수는 있지만 사실 요즘에 물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밥 한 끼 먹어도 뭐 만 원, 2만 원 하는 시대잖아요. 떡볶이 1인분이 만 원. 국밥 먹으면 요즘에 설렁탕 특 먹으면 2만 원인데 얼마 전에 이남장에서 먹었는데 특 2만 원 주고 너무 맛있게 먹긴 했는데 요즘에는 2만 원 주고 설렁탕 특을 먹어도 그렇게까지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뭐 별거 아닌 것도 다 만 원인데 2만 원짜리 이남장 설렁탕 특 먹으면 고기가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밥 한 끼에 만 원, 2만 원 생각하면 뭐 보험료 차이가 1년에 뭐 한 50만 원 나는 게 그렇게까지 막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 적당한 출력 한 190마력 정도 되는데 이 출력이 그냥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잘 나간다고 느끼고 특히 저는 고속도로 올라가면 너무 정숙하게 잘 달린다고 생각하는데 100km로 정속 주행하는 거는 그냥 뒷짐지고 그냥 여유있게 걷고 있는 느낌이고 그러다가 약간 가속해서 좀 쭉 속도 내는 거는 약간 그냥 가볍게 조깅하는 느낌? 특히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진가를 발휘하는데 뭐 순간 출력은 거의 국내 브랜드의 보통의 차들 2.0 터보, 뭐 1.6 터보에 그냥 개발리는 수준이긴 하겠지만 사실 출력이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력에 대한 아쉬움이 없다는 점. 적당히 괜찮은 출력이 세 번째 장점이고 그 다음 네 번째 연비가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 주로 시내 주행을 많이 하는데 시내 주행을 하면 대충 평균 내면 연비가 리터당 한 10km 정도 나오는데 리터당 10km라고 하면 에이 우리 연비 안 좋네 라고 하실지 모르는데 그렇진 않아요. 사실 휘발유 2.0 타면 시내 주행할 때 시내 주행이라는 건 사실 변수가 너무 많아서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데 보통 똑같은 시내 주행을 휘발유 차로 하면 뭐 이제 6.5km, 7km 뭐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뭐 7km나 10km나 뭐 그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그건 아니죠. 7km와 10km는 거의 뭐 한 30%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게다가 휘발유가 조금 더 비싸죠. 요즘엔 경유가 조금 꽤 비싸지긴 했지만 통상의 보통 시즌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단위 거리당 주행 비용은 휘발유 차의 거의 약간 과장해서 절반 수준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뭐 디젤 차는 뭐 유지 비용이 있고 정비 비용이 있고 초기 구입 비용이 많이 비싸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뒤에서 얘기할 텐데 뭐 정비 비용이나 이런 건 뒤에서 얘기하겠고 딱히 뭐 모르겠고 구입할 때 초기 비용이 좀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사실 신차 기준으로는 디젤 차들이 조금 초기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중고차 시장으로 가면 많이 희석화되고 구입할 때 초기 비용이 약간 있다 한들 정비 비용이 조금 더 있다 한들 저는 딱히 동의 못하지만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간 좀 이제 매몰 비용의 느낌. 그냥 처음에 이렇게 좀 목돈 쓰고 그 이후로는 거의 공짜로 타는 느낌. 그 이후로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부담이 없으니까. 저는 요즘에 차에다 기름 넣고 타고 다닐 때 그 주행할 때 드는 그 기름값에 대한 저의 느낌은 요즘 물가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진짜 그냥 기름값은 차는 그냥 거저 타고 다니는 느낌? 실제로 장거리 주행할 때 중고 520D를 계산해 보면 연비를 약간 거의 대중교통 비용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연비가 좋고 주행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좋고 고속도로 달려서 정속 주행하면 리터당 20km 가는데 요때에 그 별거 아닌 그 또 짜릿한 기분이 있습니다. 2011년식 17만 5천 km 뛴 남들이 그렇게 뭐 저 차 뭐 불자동차고 똥차고 뭐 투리비 폭탄 이러는 차 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리터당 20km를 가볍게 뽑아주고 고속도로 뒷짐지면서 이제 아주 여유롭게 주행하면서 약간 프렉살 때리면 또 나름 날아다니는 그러면서 정숙하고 잡소리 하나도 없고 가성비 쩌는 이 차를 보면서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저는 너무 좋은데 뭐 뒤에서 할 얘기들이 약간 나와서 아쉽지만 그래서 연비가 나름 괜찮다. 그리고 이 연비라는 거는 초기에 약간 매몰 비용을 좀 빼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주행하면서 드는 추가적인 비용이 되게 정신적으로 좀 고통을 주는 비용이잖아요. 근데 추가 주행에 대한 비용은 사실 거의 저한테 부담이 없거든요. 약간의 매몰 비용이 조금 더 있을지언정 저는 딱히 없다고 생각하지만 5번째 주제입니다. 정비 문제. 저는 중고 520D 2대 보유했고 수입차, 중고, 디젤 차들도 여러 가지 보유해 봤었는데 뭐 수리 갖고 그렇게 크게 문제됐던 적은 거의 없었고 그 수리비가 폭탄이라고 느꼈던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요즘은 되게 정보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구글에서도 다 평가를 하고 블로그 사람들이 막 네이버 맵에도 평가하고 이러니까 진짜 호구가 왔다고 그냥 완전 바가지 씌우고 이런 거는 이제 뭐 오늘은 있고 내일은 없는 이런 정비소 아니면 그렇게까지 바가지를 씌우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상업화된 그런 퍼포먼스스러운 정비들이 실제로 좀 정비 시장에 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뭐 그냥 적당한 수준의 그런 거지. 그게 막 이제 되도 않는 거를 완전 바가지 그냥 한 방에 그냥 먹이는 이런 거는 정상적인 애프터마켓 시장에 아주 만연해 있진 않거든요. 저는 이제 중고 520D 보유하면서 뭐 있었던 정비 사건들이 뭐 예를 들면 에어컨이 안 나와서 뭐였냐면 에어컨 콘덴서가 나갔고 이 중고 520D는 에어컨 콘덴서가 좀 은근히 나가요. 2대가 다 나갔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콘덴서 나가면 애프터마켓 시장 가면 40-50만 원이면 공인 포함해서 고칩니다. 뭐 40-50만 원에 고친다고 하면 국산차는 얼마에 고치려나요? 한 20만 원이면 고치려나? 한 2-30만 원? 보다 조금 더 비쌀지언정 뭐 이게 그 터무니없이 비싼 수준도 아니고 근데 사실 국산차는 콘덴서가 잘 안 망가질 거예요. 저도 콘덴서 정비는 거의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게 왜 망가지는지 약간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사실은 그것도 알아보고 하면 그냥 콘덴서 약간 좀 싸게 구입해서 한 10만원 20만원짜리 적당히 그냥 서드파티 브랜드들 있고 그런 거 구입해다가 저렴하게 하는 데서 가서 정비하면 그것도 한 2-30만원 안쪽으로 정비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적당한 업체 그냥 적당하게 의뢰해서 정비를 했었고 뭐 브레이크 라이닝 교환한다 그러면은 뭐 부품만 구해서 교환하면 되는데 그 부품이 뭐 굳이 순정 부품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BMW에서 브레이크 라이닝을 만들지 않죠. 뭐 ATE 뭐 이런 데서 브랜드 브레이크 라이닝 사다가 장착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더 서드 파티 약간 더 마이너한 브레이크 디스크 라이닝 구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날 정도. 양산되는 차에 장착되는 브레이크 라이닝인데 뭐 그렇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어요. 엔진오일 교환한다고? 엔진오일 교환하면 국내 브랜드 엔진오일 구입해다가 뭐 1리터에 한 4-5천 원 하죠. 5통 구입하면 되니까 2만 원. 공임 날아가면 공임 비용은 2만 원 정도 하죠. 그러면 4만 원이면 엔진오일 교환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오일 필터랑 에어 클리너 교환 안 하냐? 오일 필터랑 에어 클리너 교환해봐야 오일 필터 뭐 한 만 원 정도면 구입하죠. 서드 파티 브랜드로. 에어 클리너가 얼마더라? 한 4-5만 원 정도 하죠. 사실 이 에어 클리너 흡기 필터는 엔진오일 매 2회당 1회 교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번 교환이 아니고 2회당 1회 교환이 매뉴얼이에요.
에어클리너 좀 비싼 것 같지만 국산차는 뭐 한 10,000원밖에 안 하는 거, 10,000원도 안 하죠. 그런 게 한 4, 5만 원 하면 약간 억울하긴 한데, 그래봐야 그 엔진을 그렇게 자주 교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그나마 2회당 1회 교환이면. 그런데 사실 그거 아세요? 원래 공식 센터 매뉴얼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이제 2만 킬로가 넘어요. 요즘에는 한 2만에 센터에서 해주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F바디 처음에는 뭐 2만 킬로 뛰고 오면 더 타다 오라고 뭐 이랬나 그랬습니다. 2만 5천 킬로인가 뭐 3만인가. 그러다 보니까 2만 킬로라고 쳐볼게요. 그럼 매 2회당 1회 교환이니까 4만 킬로에 한 번 에어클리너 흡기 필터 교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그 흡기 필터 에어클리너 교환 주기가 생각보다 되게 긴 거고 한 번 교환하면 오래 쓴단 말이에요. 그거 뭐 몇만 원 더 비싼 게 그렇게 엄청난 비용은 아니죠. 댐퍼 분리 같은 게 좀 망가진다고 하는데 이런 게 막 이제 순정은 되게 비싸고 애프터마켓 부품도 덩달아 비쌉니다. 그래서 한 3, 40만 원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게 약간 좀 얼탱이 없긴 한데 뭐 좀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렇게 부품을 서드 파티에서 구입해다가 정비하면 웬만한 경정비는 그렇게 터무니없이 비싸진 않고 뭐 아직까지는 저는 딱히 문제가 생긴 적은 없습니다. 변속기 미션을 교환하면 비용 많이 드냐? 미션을 그냥 뭐 적당한 브랜드 오일 사다가 공앱나라 가서 교환하면 뭐 얼마 안 들죠. 오일 팬만 한 10만 원인가? 그 정도에 구입하고 오일 값은 한 3, 4만 원? 뭐 5만 원인가? 그 정도. 그다음에 공임해서 뭐 2, 30만 원이면 교환하죠. 뭐 국내 브랜드 미션을 교환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진 않죠. 그래서 이런 정비도 중고 520D는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차가 많기 때문에 애프터마켓 시장도 나름 크고 그냥 사설 정비업체 시장도 크고 그 시장에 이미 어느 정도 가격과 어떤 사고에 대한 정비 이런 케이스들이 많고 가격이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생터무니없이 사기를 뭐 소위해서 바가지 쓰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팔렸고 애프터마켓 시장도 크고 정비 시장도 크고 케이스도 많고 뭐 뒤에 브레이크 후미등 깨졌다 그러면 뭐 어디 장안평 같은 데 가서 하나 사오면 되잖아요. 뭐 한 20만 원 주고 새 부품 살려면 뭐 돈 100만 원 넘게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정비 문제도 딱히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적당히 많이 팔린 차기 때문에. 그다음 빨리 진행할게요. 6번째. 적당하게 규모의 경제. 뭐 같은 얘기인데 자동차는 이제 하여간에 많이 생산되는 차를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BMW 520D는 적당히 나름 프리미엄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꽤 많은 차잖아요. BMW에서 2.0 4기통 디젤 엔진의 ZF 8탄 미션 요 변속기의 요런 파워트레인 조합은 굉장히 많이 팔린 조합이란 말이에요.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는 나름 대중적이고 생산량이 많은 편에 속하면서 요 파워트레인이 굉장히 많이 팔린 조합이기 때문에 생산 단가도 코스트 이펙트가 좋고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도 한번 연구를 하는데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규모의 경제를 갖춘 물건을 중고차 가격 단돈 2, 3천만 원에 구입한다? 이건 그냥 개이득이죠. 우리가 2, 3천만 원 갖고 이런 차를 만들 수 있어요. 많이 생산되는 차, 케이스가 많은 차에 편승을 하는 게 사실은 좋죠. 게다가 이제 중고 520D 같은 경우는 이제 8번째 이유인데 5 시리즈의 이제 상급 바디들, 그러니까 BMW는 상급 프리미엄 고성능 차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완전 엔트리급이긴 한데 뭐 M5나 혹은 뭐 530, 540 뭐 이런 상급 바디들을 만들면서 그런 거를 제조하는 그 제조사의 노하우, 어떤 기술 이런 엔트리급 파워트레인에는 약간 그냥 공짜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야 그냥 저기도 그냥 같이 그냥 껴서 만들자 어차피 뭐 약간 그런 느낌. 그 다음에 9번째 욕먹을 수도 있는데 나쁘지 않은 브랜드. 뭐 원룸 사는 뭐 거지들이 타는 차다. 뭐 카푸어의 뭐 어쩌고다. 뭐 그 차보다 뭐 현대 제네시스가 좋다. 뭐 이랬는데 뭐 그게 좋든 말든 전 사실 잘 모르겠고 저는 뭐 이 차가 뭐 하차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리 나쁘지 않은 브랜드. 실제로 독일 가도 BMW 되게 사람들 좋아하고 부러워해요. 부러워하죠. 부러워합니다. 독일 같은 데 가면 사실 이제 폭스바겐 정도도 우리나라에서 개무시하는데 그래도 좀 좋아합니다. 거기서 그 폭스바겐보다 약간 아래 브랜드가 있잖아요.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는 그 폭스바겐 그룹의 브랜드 있잖아요. 그래서 렌트할 때 보면 폭스바겐이 또 조금 비싸요. 조금 비싸고 조금 선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삼사 브랜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쪽으로 가면 또 확실히 프리미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프리미엄 나쁘진 않고 그 다음에 8번째 아까 얘기를 다 해버렸네요. 검증된 엔진과 미션, 상급차 제조의 노하우 말씀드렸죠. 9번째 가격이 그 와중에 나쁘지도 않아요.
그 와중에 가격이 비싸지도 않아요. 가격이 비싸면 얘기 좀 달라지는데 막 요즘에 막 중고 520인데 저 거지들 타는 차다, 뭐 카푸어들의 뭐 대표적인 차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이 국산차 신차가 더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아는 지인이 저한테 제가 방송에서 몇 번 했던 얘기인데 그 비싼 차 타시네요 뭐 저한테 그러길래 제 2011년식 중고 520D 탈 때 얘기인데 제가 그 차가 더 비싼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 무슨 차였냐면 소나타 하이브리드였는데 소나타 하이브리드 한 3천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고 520D다 뭐 2천 뭐 한 중반 정도 그 정도. 지금은 뭐 이거 완전 중고가 뭐 1,000만 원대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소나타 막 풀옵션 들어간 차 뭐 그랜저 훨씬 비싼 차고 저보고 그랜저 사라 그러면 저는 비싸서 못 사겠어요. 이거 뭐 4천만 원? 뭐 그 정도 하겠죠. 4, 5천, 5천까지는 안 하려나? 4천 한다 치면 거기다가 그 휘발유 차면 기름값도 계속 많이 들어가고 저는 이제 그게 되게 비싸게 느껴지고 오히려 중고 520D 지금 이런 게 연비도 좋고 구입 비용도 그렇고 그냥 개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가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 11번째, 각종 전자장비 옵션 기술에 큰 관심이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국내 브랜드 회사의 막 최신 자동차들을 선호하고 이러는 거는 뭐 자율주행, 뭐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뭐 하차시 안전 경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만 할 얘기가 많지만 사실 저는 그런 것들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쓰지 않습니다. 그냥 고전적인 크루즈 컨트롤로 충분하고 그거를 잘 조작하면 할 얘기가 많은데 잘 조작하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사실 그 고전적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잘 조작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대로 잘 조작하는 사람은 적당하게 틱으로 속도를 조금씩 증감량할 수도 있고 크루즈를 유지하면서 추월할 때는 살짝 가속만 하고 놓으면 다시 원래 속도로 돌아가고 살짝 크루즈를 풀었다가 다시 세팅하면 원래 속도로 재가속이 되기도 하고 사실 이 정도의 기능을 잘 쓰면 고속도로에서 적당히 집중되면서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내 주행할 때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하면 뭐 빨간불이면 앞차가 쓰면 같이 쓰기까지 하고 뭐 가속 페달 누르면 다시 출발한다고 하는데 딱히 난 관심은 없습니다. 뭐 그런 거. 그리고 각종 뭐 현대화되는 장비들 뭐 이런 거 내장 장치들 뭐 오토 무슨 에어컨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아날로그 감성이니 버튼 누르고 이런 것들 좋고 계기판도 뭐 옛날 아날로그 계기판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냥 F바디 정도의 중고 520D 정도가 저한테는 딱 아주 적당한 옵션이라고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인데 중고차라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1, 2억 갖고 사고 싶은 차 아무거나 산다면 뭘 살까라고 생각을 저는 약간 5 시리즈를 좋아하고 그래서 BMW라는 브랜드를 좋아하고 지금 차가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다른 차를 샀다가 너무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게 너무 걱정돼요. 왜냐면 차라는 게 한번 사면 그래도 몇 년 타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막 계속 스트레스 받는데 지금은 너무 만족스럽게 잘 타고 있는데 이걸 굳이 리스크를 쓰면서 바꿔야 되나? 이보다 더 좋은 차를 어떻게 약간 이런 느낌? 이보다 더 좋은 차가 과연 있을까? 뭐 있겠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타 브랜드 무슨 차를 샀는데 이건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래도 1, 2년 타야 되는데 굳이 그러면서 감가 쳐맞고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중고 520D는 이제 감가도 사실상 거의 없고 감가라는 게 이제 거의 뭐 공짜인 느낌? 연비도 좋고 뭐 유지 비용 거의 안 들고 제일 큰 장점은 마음의 평화. 이 중고차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데나 세워놔도 됩니다. 그냥 뭐 비 오는 날 밖에다 세워놓고 뭐 옆차가 좀 지저분하든지 말든지 뭐 심지어는 누가 좀 받고 가도 사실 별 상관없습니다. 그냥 받고 가도 돼요. 뭐 받고 가면 기분 좀 나쁘겠지만 내가 아낀 차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진짜 막 1, 2억짜리 차를 샀다 이러면 뭐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겠죠. 이걸 막 어디 세워놓는 것도 좀 불편하고 뭐 막 낙엽이 막 거기 이 에어컨 흡기 쪽에 막 왕창 껴있으면 좀 신경 쓰이고 막. 근데 이 차는 뭐 그런 게 일체 없으니까 마음의 평화. 신차를 사면 하여간에 불편합니다. 전 아무래도 좀 아끼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나한테 너 1, 2억 갖고 무슨 차 살래라고 해도 나는 그냥 지금 이만큼 만족스러운 차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점에서 그냥 편안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연비도 좋고 유지비도 안 들고 적당히 프리미엄도 있고 뭐 이보다 더 좋은 게 있나? 13번째 편안한 주행감과 적당한 중후함.
이제 3 시리즈도 좋은데 저는 5 시리즈를 조금 더 좋아하는데, 제조 회사가 아무리 어떤 기술을 갖고 뭐 에어 서스펜션이고 뭐고 뭐 이 난리를 쳐도 차의 그 차대 급에서 오는 주행 감각이라는 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쌍용에서 뭐 체험엔 W를 제가 예전에 타보고 진짜 엄청나게 충격을 먹은 적이 있고, 정말 그냥 옛날 90년대 사골바디 차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차에서 오는 그 엄청난 중후함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게 아마 현가, 상위 현가보다 훨씬 무겁고 차축 간격이 커서 생기는 이런 특성들인데, 약간 차의 급에서 오는 중후함이 존재해요. 근데 사람마다 이제 스타일이 다른데, 저는 약간 차축 간격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너무 짧은 차 싫어하고, 그러니까 뭐 미니나 뭐 A 클래스 뭐 이런 차들, 골프 이렇게 휙휙 돌아가는 차를 그리 좋아하진 않고, 적당히 중형 바디급이면서 이렇게 직진 안정성이 있고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출렁출렁되는 느낌, 너무 하드한 것보다 그 정도의 느낌을 좋아해서 약간의 중형 세단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3 시리즈보다는 3 시리즈가 조금 더 스포티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5 시리즈 정도가 저는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확실히 이렇게 좀 편안해요. 그래서 C클래스도 친구 차를 타본 적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냥 차의 급도 그렇다고 뭐 7 시리즈를 타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다음 14번째인가 이게 13번째인데 잡소리가 1도 없습니다. 저희 차 2대가 다 2011년식 2015년식 둘 다 잡소리가 없어요. 그냥 대시보드 실내 뭐 이런 데서 오는 뭐 찌그덕대는 잡소리 아예 없습니다. 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잡소리가 아예 없던데, 딴 차들도 그런가요? 이 중고 520D가 잡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집에 렉서스 2004년식 GS300 그것도 있었는데 그 차는 잡소리가 꽤 있었거든요. 막 찌그덕 찍찍찍 찌그덕 이런 잡소리가 있었는데, 예전에 어디서 그 잡소리가 제일 절정이었냐면 인천에서 서울 올 때 그 제2 경인 타고 가다가 외곽순환으로 이렇게 합류하는 구간 있죠. 거기 맨날 다니시는 분은 어딘지 알 텐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돌면서 올라갈 때 서창인가 거기가 어디지? 안현분기점 제2경인에서 100번 외곽순환으로 올라탈 때 서울 가는 길에 그 안현분기점 쭉 올라갈 때 거기 노면이 되게 이렇게 진동이 많거든요. 거기 그때 그 렉서스 타고 운전할 때 막 찌그덕 막 이랬는데, 그렇게 잘 만들기로 실내 조용하기로 유명했던 렉서스도 그 차가 유독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이 BMW 520D 잡소리가 아예 없어요. 현대 엑센트 디젤 1.6을 신차로 구입했을 때 그 차가 잡소리 있어서 현대 사업소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인천 가자 쪽에 있는 사업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사업소에 입고시키니까 이렇게 다 내장재 뜯어서 이렇게 테이프 붙여갖고 다시 재조립해 주더라고요. 그러고선 조용해지고 좋긴 했었는데 서비스 잘해줬죠. 뭐 그 당시에 현대차에 대한 불만은 없었고 만족스러웠는데, 어쨌든 이 중고 520D 잡소리 없습니다. 제 차가 운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보기에 아주 밉상도 아니에요. 너무 좋은 차를 사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야, 너 뭐 차 못 타냐? 근데 뭐 벤츠 G바겐 타는데 이러면 약간 저 새끼 좀 돈 좀 있네? 약간 좀 밥맛인데? 약간 이렇게 사회적인 반감을 사거든요. 야, 너 무슨 차 타냐? 그런데 저도 병원 생활 하면서 뭐 교수님이 야, 너 신재우 너 뭔 차 타냐? 이러면 저는 중고 520D 타는데요. 이러면 야, 너는 520D면 520D지 중고 왜 붙냐? 그래서 중고임을 강조하고, 근데 중고 520D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쟤 그냥 돈 없어서 중고 520D 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 불쌍하게 봐주기도 해요, 저를. 그래서 그냥 너무 남보기에 막 엄청 부담스럽진 않거든요. 야, 젊은 애가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이런 느낌보다는 쟤 그냥 뭐 원룸 살고 뭐 카푸어인데 수입차 사고 싶은데 돈도 없고 어렵게 사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남들한테 너무 부러움을 사는 게 사람한테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좀 이렇게 또 차가 나쁘지도 않고 적당한 프리미엄이 있으면서 또 남들한테 너무 미움받지 않는 정도의 느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쓸데없는 얘기 잡설하는 시간인데,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